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가 이 말을 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문구는 독재나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이러한 이유로 2002년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신념과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는 당시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의 잘못된 고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허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끝까지 지키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나는 신의 뜻을 따르며 진리를 추구하고 시민들에게 조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로 알려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뿐입니다라는 그의 철학적 신념을 반영하는 명언으로 남아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크리토는 그에게 탈옥을 권했지만 그는 올바른 삶을 위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고 철학적 자유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철학적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추구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겸손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지혜를 얻기 위해 항상 질문하고 탐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가 자신을 개선하고 지혜롭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진정한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단점을 지적해주며 우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따라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는 삶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통해 내적인 평화와 만족감을 찾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각자가 자신의 고난과 투쟁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을 더 의미 있고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논쟁 후 비방하지 말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자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즐기기보다는 더 깊은 고뇌와 성찰을 통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철학을 통해 삶과 죽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소크라테스는 성실함과 진지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도 철학적 성찰과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을 즐기는 데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삶에서 더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훌륭한 사람들은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발생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극도의 무지나 극도의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쉽고도 고귀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철학을 통해 스스로를 개선하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은 지식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습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현재에 집중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의 철학을 통해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부모와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우리가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철학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인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과 철학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소크라테스처럼 지혜롭게 삶을 채워가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